이제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연구원의 통일과 국제평화 센터장을 맡고 있는 남광규입니다. 이 센터가 북한정부 센터로 있다가 이름이 바뀌어서 2월달부터 다시 통일과 국제평화 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이제 발표문을 PPT로 했는데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책자에 있는 그 제 내용을 32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천신만고 천우신조 하나님이 보호하사 겨우 대한민국의 생명을 연장을 했습니다. 겨우 산소 호흡기 끼고 조금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까지 하는데, 제가 이번에 저는 또 시민 단체도 활동을 하면서 부정선거 방지에 좀 활동을 했는데,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만 표라고 하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기게 된 것은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다. 1950년 정말 인천 상륙작전에 어른가는 그때는 미국에 와서 외부에 와서 대한민국을 구해줬다면, 이제 내부에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붕괴되어지는 순간에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 소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 자체가 역사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온 것이죠. 이제 앞서 이기철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준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대학사회, 특히 스승, 교수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교수 집단에 있지만은 그때 교수들이 글쎄요, 이철 교수님이 한 것처럼 학생들이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을 모를 수도 있어요. 또 그때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대의 명분이 또 다 통주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교수가 그리고 더구나 예를 들어서 저같이 정치학을 전공한다거나 정치 이념한다 그러면은 내용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생들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학생들이 지금 586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의 권력 집단이 되니까 제자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무너진 거예요. 5년 전에 탄핵 때는 헌법재판관이 무너지고 지금 대법관이 무너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근본적으로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서 무너진 거고 대학 교수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됐다. 그때 적어도 앞서 그 당시에 정신문화연구원이죠, 양동원 교수 같은 분이 그래도 야, 민주화가 맞는 얘기고 우리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은, 그 몇 명이라도 있었더라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진우 목사님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또 대한민국은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빼놓고 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부에서. 그런데 지난 5년간의 탄핵 이후에 봤을 때 우리 기독교가, 특히 대형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또 근데 이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런 또 아주 중요한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PPT를 준비했는데 참 이게 안 돼가지고 좀 여러분 이야기에 약간 좀 시각적으로 좀 힘들지 모르지만, 가끔일이라는 부분을 제가 주제를 받았습니다. 가끔일이라는 게 공부에 나오지만 옛날 우리 가슴은 양쪽에 이제 가끔을 매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일성이가 그걸 이제 왜 대한민국에서 한미 동맹을 파탄내야 되고 한미일 협력을 파탄내야 되느냐? 가시라는 게 양쪽에 끈이 있는데 한쪽 잘라내면은 가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쫓아내고 미국과는 계속 아니, 어떻게 하니까 대한민국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소위 북한이 얘기하는 자주 통일, 자주 노선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하는 게 가끔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선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국의 초석으로 시작했다는 것, 이게 정말 기적이죠. 그 시대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민족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제3세계 노선으로 가든가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에 그 식민지에서 독립된 국가의 대사였는데,
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거기서 미국을 보고 미국의 지도자를 만난 것, 이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참 그건 정말 하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시작된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6.25 전쟁 해가지고 나라가 막 일보 직전에 유엔군 또 미군이 들어와서 그러셨죠. 그리고 이제 53년도에 한미동맹이 체결됐다. 정말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이 전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뭔가 군사력도 사실 이제는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고, 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처음으로 바뀌고, 이렇게 된 그 원동력은 딱 세 가지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다. 그와 연관된 시장 경제를 채택했다. 이 두 가지에다가 한미동맹,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하나의 뿌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한미동맹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이 이제 7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평화협정이라고 해야지. 알다시피 이 문재인은 북한 비핵화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협정 체계라는 걸 가지고 아주 제일국적으로 삼았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작년에 임기 몇 달 앞두고 평화 선언이 아주 종전선언이라도 하자. 그 애를 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물러서게 되었는데, 자, 결국은 이제 이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하다가 북한이 해체시켜야만이 저걸 뭐 무력으로 뭐 통일하든지 아니면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동을 통해서 하든지 뭐 해서 미군을 하여간에 배제시켜야 된다. 또 미국 국가 연계되어 있는 일본, 또 이제 우리는 뭐 한미 간은 동맹 관계지만은 미국은 또 미일 동맹을 갖고 있죠. 또 한미 협력은 사실상의 또 삼각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삼각합니다. 이걸 반드시 분배시켜야만이 이게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하나의 그 외부 틀이니까. 적어도 뭐 군사안보에서는 이 틀에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뭐 국방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없다, 미군이 없다, 또 일본과의 협력이 없다 그러면은 뭐 더구나 북한이 이제 핵국가가 된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각종 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종북 친북 세력, 또 그런 그 좌파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미국과 한미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위기 단계가 있었지만은 하여간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뭐 17일 날인가 18일 19일인가 뭐 바이든이 와가지고 그 윤석열 당선자와 한미 정상회담을 끝났다고 하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 6.25 전쟁 때 뭐 유엔군 16개국 포함해서 63개국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어느 한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63개 국가가 도와줬다. 군인이 16개 국가가 참전했다는 거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습니까? 왜 6.25 전쟁이 이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냐? 유사하게도 더구나 뭐 그 당시 남한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를 전혀 모르는 나라인데, 예? 그 당시 그 북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100개 나라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때 80몇 개 나라였는데 공산권 빼고 63개 국가가 하여간에 한국 도와줬죠. 16개 나라가 군인 보내줬죠. 군인 분포도 오세요 여러분. 5대장 6대주, 흑인, 백인, 황인, 종교도 무교, 뭐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 이게 세계 역사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지킨 자유는 이게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인류가 이렇게 힘을 합친 사례가 없는 유일무이한 사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도 하겠지만은 그런 세계사적인 어떤 의미와 그런 희생을 준 그런 국가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희생은 역시 미국이죠. 미국이 뭐 연인은 미국이 178만 명이 하여간에 6.25 전쟁 때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한 4만 명이 그중에 사망을 했는데 3만 한 6천 명, 7천 명이 이제 미군이 희생당했죠. 미국이 뭐 절대적인 지원과 희생을 했는데 그야말로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앞서 이철 교수도 얘기했는데 6.25 전쟁에 대한 의식도 희미해지고 관심도 없고 남쪽 북쪽 뭡니까 이제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미국이 주적이다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래 지금 또 우리 한국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 본인들 후손들 이제 3세가 되겠죠. 그걸 가장 명예롭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집안에